자, 우리 오늘은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유도 전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유도 전류는 말 그대로 유도된 전류예요. 자,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자, 첫 번째 거 먼저 봅시다. 자기장에 수직인 어떤 단면을, 자, 자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자기장에 어떤 수직인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총 개수. 우리 뭐라고 했었나요? 배웠었거든요. 뭐라고 했었냐면 자기선속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마 그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가서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자, 자기장의 수직인 어떤 단면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총 개수를 우리가 자기선속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뭐랑 같다고 했냐면 자기다발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때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한다면 이때 단면적을 S라고 하게 되고요. 우리 자기선속은 이제 B랑 이 S를 곱한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장의 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가 테슬라가 되고요. 테슬라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 이 면적의 단위는 미터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자기선속의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자기선속 같은 경우는 자, 대문자로 W, 소문자로 P라고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냐면 웨버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자, 배웠던 거 기억나죠? 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이 세기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자기장이 세기는 그냥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B는 자, 자기 선속을 이제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위는 테슬라를 쓴다고 했는데, 자, 이 1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1웨버를 미터 제곱으로 나눈 값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자기장의 수직인, 자, 면적인데 이제 미터 제곱으로 나눴죠. 자, 그래서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을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 유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울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코일 내부에 이제 코일이 있어요. 자, 밑에 그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코일이 있는데, 자, 이렇게 자석이 있으면 이 자석 때문에 생기는 주변에 자기장이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자기 선속이 있겠죠. 자, 이렇게 자기 역선을 일단 그려보고, 자, 그리고 이게 움직이다 보면, 이 자석이 움직이다 보면 당연히 이 코일 내부에 자기 선속이 변하겠죠. 자, 변하면서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전압장치를 연결해야지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선속이 변하면서 전류가 계속 흐를 수가 있어요. 비행기가 자꾸 지나가서 소리가 조금 시끄러운데 조금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기 전력은 뭐냐면 자, 말 그대로 유도된 이 전자기 유도해서 유도된 전력이에요. 자,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압을 얘기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석이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자, 그러면 이때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겠죠. 자, 그 전압을 우리가 유도기 전력이라고 하게 돼요. 자, 뭐 V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유도기 전력을. 그 다음에 유도 전류는 이제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똑같이 I라고 쓰는데 그냥 소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I라고 쓰고 옆에다가 유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때그때 이제 나오는 거에 맞춰서 확인하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도 실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검류계가 있습니다. 이 검류계는 뭐냐면 전류계랑 비슷한 건데 전류계 같은 경우는 전류가 얼마큼 흐르는지 이제 수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검류계는 그냥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확인해주는 장치예요. 자,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면 자, 이렇게 그냥 가운데에 있고요. 바늘이 전류가 흐르면 얘가 이제 움직이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요만큼 움직일 때랑 이제 여기까지 움직일 때랑 2번까지 움직였을 때가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말고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제 왼쪽으로 움직일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번, 2번에 움직였었던 거랑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번 다시 2번 다시 이렇게 있으면 1번 다시보다는 2번 다시가 더 전류가 더 많이 흐를 때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이랑 1번 다시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전류가 반대로 흐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검류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보다는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그 다음에 반대로 흐른다. 아까보다 반대로 흐른다. 아니면 아까보다 더 많이 흐른다. 이렇게 확인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림과 같이 솔레노이드에 자, 일단 이거 지우고 자, 그림과 같이 솔레노이드와 검류계를 도선으로 연결하고 막대 자석의 N극을 솔레노이드 속으로 넣었다가 빼면서 자, 넣었다가 빼면서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검류계의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넣었다 빼었다 하는 이 빠르기를 다르게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극을 바꿔보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석을 두 개를 겹쳐서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넣었다 빼었다 하면서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할 건데요. 자,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석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있겠죠. 자, 그럼 이 코일 내부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변하게 될 거예요. 자, 자기 선속이 변하면서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돼요. 자,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검류기에 바늘이 움직이겠죠. 자, 근데 넣었을 때랑 뺐을 때랑 자기 선속이 이제 변하는 게 반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자석이 있으면 자석이랑 가까울수록 이제 이 자기력선이 촘촘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가 가까워지면 자기력선이 촘촘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멀어지면 자기력선이 이제 이제 좀 듬성듬성해지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류가 반대로 흐르게 돼요. 그래서 넣었을 때랑 뺐을 때랑 이 검류계의 바늘이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면 뺐을 때는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넣었을 때, 뺐을 때 이런 식으로 반대로 움직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극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빠르기를 이제 다르게 해본대요. 자, 빠르기를 다르게 해보면 당연히 이 움직이는 정도가 더 빨라지니까 변하는 정도가 빨라지니까 이게 또 움직이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결과랑 같이 보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N극을 넣을 때와 뺄 때 검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자, 아까 반대라고 말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자석이 빠르게 움직이면 검육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더 커지게 돼요. 왜냐하면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기장의 그 세기가 더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석을 같은 극끼리 겹쳐요. 그러면 더 세지겠죠. 자, 세지다 보니까 더 변화되는 정도가 커질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검류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더 커져요. 자, 그러니까 이만큼씩 뭐 더 많이 움직인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렌츠의 법칙에 대해서 배울게요. 이 렌츠의 법칙이 많이들 헷갈려 하거든요. 자, 엄청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러니까 한 단계씩 차근차근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손을 쓰는 게 좋긴 하거든요. 처음 배울 때는. 자, 같이 봅시다. 뭐냐면 아까 자석이 움직이면 코일 주변에 이제 자기선속이 변해서 코일 내부에 자기선속이 변해서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전류의 방향을 찾게 해주는 법칙이 뭐냐면 렌츠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전자기 유도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이제 방해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데, 자, 이 방향을 찾으면서 전류의 방향을, 그러니까 유도 전류겠죠.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법칙이 렌츠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석이 움직이면서 자기선속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렌츠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 첫 번째 거 그림부터 볼게요.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자, 뭐냐. 자, 이렇게 자석이 가까이 와요. 원형 도선이 있고 자석이 가까이 와요. 자, 가까이 오면 지금 이 단면적에서 봅시다. 자, 이 단면적에서 자기선속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자, 증가하니까 방해하려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오는 거를 막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오는 거를 방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위쪽에 N, 아래쪽에 S가 유도되도록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자석이 있는데 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자기선속이 감소하게 되죠. 자, 그런데 감소하는 거를 방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잡아당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려면 위쪽에 S, 아래쪽에 N이 유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냐?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극을 바꿔서 가까이 온다고 하면 자, 자기선속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기선속이 증가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자기선속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위쪽에 S, 아래쪽에 N이 유도가 되고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멀어지게 되면 자, 이거를 다시 잡아당겨야 되겠죠? 방해하려니까. 이 움직임을 방해하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잡아당겨야 되니까 위쪽에 S, 위쪽에 N, 아래쪽에 S가 유도돼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전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찾는 거. 자,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가 만들어서 자기장의 방향이 이제 이 자기선속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도전류 방향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렌츠의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쉽게 나오면 좋은데 조금 더 우리가 배웠던 거랑 연관지어서 이렇게 코일에다가 같이 나와요. 자, 코일에다 같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 아까 똑같은데 그냥 그 밑에 원형도선이 아니라 코일이 있는 것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됩니다. 자, 지금 N극이 접근해요. N극이 접근하면 자, 얘가 오는 거를 막으려고 위쪽에 N, 아래쪽에 S가 유도되면 되겠죠. 자, 밀어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력은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해야 될 거예요. 청력이라고 쓸게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코일의 극은 위쪽에 N, 아래쪽에 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NS가 되려면 전류의 방향이 AGB냐. 자, 이 G는 지금 검육을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V가 있으면 이게 전압계고 이렇게 A가 있으면 전류계였죠. 자, G가 있으면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검육계를 얘기합니다. 아까 위에서 여기 이렇게 G가 써 있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G는 검류계인데 AG, B로 전류가 흘러야 되냐 아니면 BG, A로 전류가 흘러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나요? 그렇죠. 자, 손 감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오른나사의 법칙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손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오른손으로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요? 그쵸? 요렇게 흘러야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맞나요? 자, 그럼 요렇게 흘러서, 요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A에서 G에서 B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뒤에 이게 3개 더 있어요. 이 3개도 이제 해볼 건데 자, 잠깐 영상 멈추고 한번 채워보도록 하세요. 자, 한번 지금 멈추고 하세요. 다 했나요? 다 했으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N극이 멀어져요. 자, 멀어지면 얘를 지금 방해해야 되니까 다시 잡아당겨야 돼요. 끌어당기는 자기력이 이제 작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 전기력, 이거 자기력이에요. 고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위쪽에 이거랑 잡아당겨야 되니까 다른 극인 S, 그 다음에 아래쪽에 N이 이제 작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력은 인력이고요. 위쪽에 S, 아래쪽에 N극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자,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흐르겠죠? 자, 그래서 B에서 G에서 A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S극이 접근하면 이제 이거를 방해하려고 이제 청력이 작용하겠죠.
자, 청력이 작용하려면 위에는 이제 S, 아래에는 N극이 유도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전류의 방향은 B에서 G에서 A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S극이 멀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인력이 작용할 거고요. 자, 위에 N, 아래에 S가 작용하겠죠. 그럼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A에서 G에서 B 이렇게 작용하게 될 거예요. 자, 요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하나씩 따져가면서 해야 돼요. 이 표 통째를 머리에 넣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방법만 좀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코일이, 자,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요것만 좀 기억해둬도 되겠죠. 자,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져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해야 돼요. 자, 이거를 청력이라고 하죠. 자, 그러려면 자석과 가까운 쪽에, 그러니까 위쪽에, 지금 이 그림에서 위쪽이란 얘기예요. 자석과 가까운 쪽 코일에 자석과 청력이 작용하려면 같은 극이 형성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류를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석이 코일에서 멀어져요. 자, 그러면 끌어당겨야 돼요. 끌어당기는 자기력, 즉 인력이 작용하도록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흘러야 돼요. 자, 그러려면 자석과 가까운 쪽 코일에 자석과 다른 극이 형성되어야 되겠죠. 인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패러데이 법칙 수업 시간에 와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왔을 때 한번 수업 온라인 때 했던 거 정리는 해줄 건데 다 안다고 가정하에 확인만 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꼭 배운 내용 확실하게 이해하고 오도록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